공복 혈당이 120인데요. 그래도 괜찮죠.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건강검진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조용히 미소만 짓죠. 왜일까요? 사실 공복 혈당이 120mg/dl이라면 이미 당뇨병 전 단계 프레디아베티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몸 안에서는 혈관 손상, 췌장 기능 저하, 시력 저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학회에 따르면 공복혈당이 120인데요. 그래도 괜찮죠. 많은 50대, 60대 분들이 건강검진 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조용히 미소만 짓죠. 왜일까요? 사실 공복혈당이 120mg/dl이라면 이미 당뇨병 전 단계 프레디아베티저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몸 안에서는 혈관 손상, 췌장 기능 저하, 시력 저하가 서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한당뇨학회에 따르면 공복혈당이 100개의 이 5mg/dl인 사람 중 30%가 5년 내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즉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이미 몸속에서는 조용한 폭탄이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는 셈이죠. 더 무서운 점은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도 함께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혈당 120을 방치하면 5년 뒤 당신의 기억력과 다리 감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의사들도 쉽게 설명하지 않는 왜 공복혈당 120이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조기에 되돌릴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듣고 나면 분명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바꿀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공복혈당 120이 왜 중요한 걸까요? 나이 들면 누구나 혈당이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50세 이후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췌장이 피로해지고 근육량이 줄면서 포도당을 태우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예전보다 혈당이 훨씬 쉽게 오르는 이유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공복혈당은 40대 후반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며 60대에서는 평균 195.11mg/dl까지 오릅니다. 즉 120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관리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시기를 놓치면 췌장의 베타세포가 서서히 망가지면서 회복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약을 먹지 않아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한번 당뇨로 진단받으면 평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가 70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면 혈당뿐 아니라 혈압, 체중, 심장 건강까지 함께 좋아집니다. 당신의 하루 선택이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공복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단순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 우리 몸 안에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열쇠가 녹슬기 시작합니다. 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잘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상태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췌장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만 결국 지쳐버립니다. 마치 하루 종일 일한 직원에게 조금만 더를 계속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췌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인슐린 분비가 줄면서 혈당은 계속 오르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혈당 상승의 큰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당을 올립니다. 밤에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 발병률이 2배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혈당 조절은 단순히 식사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과 휴식의 문제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만 진짜 해결책이 보입니다. 내 몸의 인슐린 감수성을 다시 깨워야 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췌장간 근육의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기관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혈당 조절 시스템을 이룹니다. 먼저 췌장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가는 남은 포도당을 저장하거나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소비하는 가장 큰 기관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고 간에는 지방이 쌓이면서 이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간 기능을 약화시켜 혈당이 높아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이 포도당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고 계속 혈중으로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육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태워 없애는 능력이 줄어들어 식후 혈당이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운동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혈당 조절의 핵심 치료제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 세 기관의 밸런스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꾸준해야 합니다. 첫째, 과식하지 않고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할 것.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 근육을 보호할 것. 셋째, 하루 30분이라도 가벼운 근력 운동을 습관화할 것.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지키면 췌장은 다시 안정을 되찾고 혈당은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몸의 균형이 바로 잡히면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커피 한 잔으로 때우지만 바로 그 습관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공복 혈당은 이미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카페인이 들어간 커피만 마시면 코르티솔이 분비되어 혈당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아침 첫 행동이 하루 혈당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단,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밤새 탈수된 몸에 수분이 공급되면 혈액이 묽어지고 혈당 농도가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아침 햇살을 오자 10분 정도 쬐어주는 것입니다. 햇빛은 생체 시계를 깨워 인슐린 분비 리듬을 정상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삶은 달걀, 두부, 요거트, 견과류처럼 포만감이 높고 흡수가 천천히 되는 음식을 선택하면 오전 내내 혈당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빵, 시리얼, 바나나처럼 단순당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식사 후 가벼운 산책을 10분만 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 혈당 상승을 30%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루틴이 췌장을 쉬게 하고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에 따르면 밥을 먼저 먹은 사람보다 채소를 먼저 먹은 사람이 식후 혈당이 평균 25-30%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위에서 음식의 흡수를 늦추고 포도당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가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50대 이후 혈당 관리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먼저 나물, 샐러드, 된장국 같은 채소류를 먹고 그 다음 단백질인 생선이나 두부, 계란을 섭취하세요. 마지막으로 밥이나 고구마처럼 탄수화물을 천천히 먹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인슐린 분비량이 줄고 췌장의 부담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한 한 끼를 너무 많이 먹지 않고 천천히 20분 이상 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은 포만감 신호가 도달하기 전에 과식하게 되어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작은 습관처럼 보이지만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약 없이 혈당을 1000dl 낮출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음식이 약이 되고 식습관이 치료가 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단 거 잘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숨은 당분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빵, 소스, 커피 믹스, 심지어 김치까지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는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숨어 있습니다. 하루 3끼 중 한 끼만이라도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 하루 총당 섭취량은 손쉽게 60글 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당 섭취량을 25g 이하로 권장하지만 실제 한국인의 평균 섭취량은 그 2배를 넘습니다. 또한 설탕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흰쌀, 흰밀가루, 감자튀김, 떡 등은 먹으면 금세 포도당으로 변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를 고혈당 지수 GI가 높은 음식이라고 하죠. 이런 음식을 줄이고 대신 통곡물, 현미, 보리, 고구마처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면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오래 유지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음료입니다. 건강음료, 과일 주스, 식혜, 심지어 커피 전문점의 라떼류도 대부분 당분이 많습니다. 물, 보리차, 당 없는 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이 놀랍게 달라집니다. 단 거를 끊는다는 결심보다 숨은 당분을 찾아 줄인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것이 꾸준히 지킬 수 있는 진짜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운동이 좋다는 건 누구나 알지만 언제 어떻게 걷느냐가 혈당 관리의 성패를 가릅니다. 많은 연구에서 식후 30분 이내에 1000대 1보분만 걸어도 혈당 상승을 25-40%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후에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데 이때 걷기를 하면 근육이 바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식후에 바로 눕거나 앉아 있으면 혈당이 그대로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따라서 식후 10분 산책은 최고의 당뇨 예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 부르긴 힘든 정도의 빠르기가 이상적입니다. 하루 30분을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후 각각 10분씩 나눠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은 3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1000대 1미만으로 DL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걷기는 돈이 들지 않고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단 무릎이나 허리가 약한 분이라면 평지나 실내 트레드밀에서 천천히 시작하세요. 중요한 거는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은 단순히 먹는 것과 운동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태와 잠의 질이 혈당을 움직이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위급 상황으로 인식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혈액으로 내보내 에너지를 공급하게 만듭니다. 즉,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인슐린의 효율이 떨어지고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는 기능이 둔해집니다.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자는 사람보다 혈당이 15와 20mg DL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관리하려면 마음 관리가 필수입니다. 잠자기 전 TV나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간단한 명상을 해보세요. 깊은 수면은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켜 다음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억지로 참기보다 산책이나 취미생활을 통해 조금씩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은 마음의 온도와 함께 움직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치료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을 높이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식입니다. 밤 10시 이후 먹는 음식은 대부분 체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라면이나 빵, 과일을 먹는 습관은 공복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췌장은 밤에도 쉴 틈 없이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므로 결국 지쳐버리죠. 두 번째는 단 음료와 커피 습관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커피 믹스나 프랜차이즈 카페의 라떼류는 한 잔의 당이 2040g 들어 있습니다. 하루 2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나는 설탕 안 넣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도 시럽이나 크림에 숨어있는 당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세 번째는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혈당 조절 호르몬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점심 식사 후에도 앉아서 바로 일하는 대신 5분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혈당을 잡습니다. 또한 폭식, 불규칙한 식사, 자주 굶는 다이어트도 췌장을 크게 흔듭니다. 혈당은 꾸준함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적당히 천천히 먹는 것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이 3가지 습관을 끊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놀라울 만큼 안정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5가지 원칙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하루 3끼를 일정하게 먹는다. 불규칙한 식사는 췌장에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줍니다.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둘째,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먹는다. 이렇게 먹으면 식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됩니다. 셋째, 하루 30분 식후 걷기를 습관화한다. 짧은 걷기라도 꾸준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됩니다. 넷째, 물, 수면,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물은 혈당 희석의 기본이고 수면은 인슐린의 리듬을 되찾게 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혈당도 요동칩니다. 다섯째, 체중의 5%만 줄여도 혈당이 크게 개선된다. 실제로 비만형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체중을 5% 감량했을 때 당화혈 색소 A1C가 평균 0.5 이상 떨어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약이 아닌 습관으로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즉, 오늘만 잘 지키자가 아니라 내 평생의 생활 패턴을 바꾸는 일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공복 혈당이 내려가고 피로감이 줄며 손발의 저림이 완화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지만 매일 하는 것이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을 안정시키려면 굶거나 극단적인 식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세끼가 중요합니다. 먼저 아침은 공복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 두부조림, 김,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나물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너무 단 과일이나 빵, 시리얼은 피하세요. 점심은 혈당과 에너지를 동시에 잡는 식사로 구성합니다. 보리밥이나 잡곡밥 반 공기에 채소 반찬을 듬뿍, 생선이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함께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림으로 가는 최대한 줄이세요. 특히 외식 시에는 밥 반, 채소 2배 원칙을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소화가 잘 되는 식단이 좋습니다. 삶은 채소, 두부, 미역국 같은 저지방 단백질 위주의 식사에 밥은 소량만 곁들입니다. 저녁을 7시 이전에 마치면 췌장이 밤 동안 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간식이 필요할 때는 견과류 한 줌이나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이런 식단은 의사나 약보다 꾸준한 효과를 냅니다. 매일 반복할수록 몸이 정상 혈당 리듬을 기억하게 됩니다. 식단이 곧 치료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혈당을 낮추는데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가벼운 전신 운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깨우는 5분 스트레칭으로 시작하세요. 양손을 머리 위로 올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어깨를 돌려줍니다. 목과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비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식사 후 10분 걷기는 반드시 포함하세요. 평소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숨이 약간 찰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루 3번 걷기를 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하루 종일 유지됩니다. 주 3회는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태워 없애는 천연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스쿼트, 벽 밀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근육 피로를 줄이고 부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보다 꾸준함을 목표로 하세요.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운동이 아니라 매일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공복 혈당 120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심하지만 그때 이미 췌장과 혈관은 손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순서 조절, 식후 걷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지켜도 공복 혈당은 점차 안정됩니다. 약이나 특별한 보조제가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생활 속의 선택이 혈당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당 수치만이 아니라 당신의 기억력, 심장 건강, 시력, 활력까지 바꿉니다. 지금 120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내 몸은 내가 돌볼 때 회복합니다. 건강한 혈당은 건강한 인생의 기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건강한 삶을 이어가요. 당신의 내일은 오늘의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